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윤석열 씨 등 12.3 내란 사태 재판의 결심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9일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도 결심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 재판 시간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론만 8시간 넘게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날도 불필요한 발언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과 검사들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1시간 안에 서증 조사를 마쳤고 마지막 순서였던 윤석열 씨 측은 아예 변론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소송 지휘 실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쌓인 사법 불신이 이번 재판 지연 우려로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내란 재판 결심은 오는 13일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진정한 참회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들에게 과연 우리의 사법 체계는 어찌 이리도 무기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강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네. 결심 공판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까? 네, 지켰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마쳤습니까?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이튿날인 10일 새벽 0시 11분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서증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의 서증 조사가 마무리되었고요. 윤석열 씨만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총 8명이죠. 이번에 병합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서증 조사를 한번 따져볼까요? 시간을. 네, 전체 이제 실질 재판 시간, 그러니까 점심이나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실질 시간은 12시간 30분가량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에만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측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변론을 예고한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원래대로 진행이 됐다면 다음 날 아침 8시에나 결심 공판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윤 씨 측이 6시간에서 8시간의 변론 시간을 예고했다. 네네. 그럼 13일 시작되는 것조차 무기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윤 씨 측에서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 측처럼 변론을 이제 무기한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아마 결심 공판도 밤 늦게나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의원님. 예. 변호인 출신이죠. 네, 네, 맞습니다.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결심 공판에서 구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까? 뭐 저 변호사 하는 동안에는 본 적이 없는 일인데, 근데 네네. 이번 일은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사건 병합을 처음에 할 때에 네네. 이 사건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소송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몇 차례 얘기 드렸었는데, 사건 병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8개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보통 일반적인 결심 공판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 보통 사건 한 개 한 개 개별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서증조사,
서준 조사할 때 이렇게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요약만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변호인 의견 듣고 최후 변론 이제 피고인 최후 변론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구형 넘어가는 건데 넘어갈 때 사실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 눈치 엄청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판사님 손에 죽고 살고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양형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판사님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변호사도 말 절대 길게 안 하거든요. 뭐 서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판사님께서 서류를 보세요. 그러면 서류에 요약된 취지는 뭡니다 정도만 짧게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요약도 얘기 안 하고 판사님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믿고 더 권위를 올려주기도 하고 네네. 법정의 권위와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 내란 재판은 전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죠.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는 전혀 다른 결로 왔던 겁니다. 네네. 지금까지 재판이 끌어졌던 것도 그 피고인들이 일부러 시간 끌기 하고 일부러 과하게 증인 신청하고 하며 왔기 때문에 사실은 결심 단계에서도 변호인들이나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거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내란 사건은 기록 자체가 워낙 방대합니다. 전부 몇만 페이지, 최소 몇만 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건 한 개 한 개도 만약에 이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마음 먹고 지연하겠다라고 달려든다면 사건 하나를 하루에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예견 가능했거든요. 네네. 특히 김용현 측은. 네네. 근데 그걸 8개를 합쳐요? 그럼 못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번에 뭐 윤석열 재판은 시작도 못했어요. 구형 결심이. 네네. 김용현 하다 끝나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김용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 또 못 끝낼 거예요, 아마. 저는 내일 또 쉽게 못 끝난다 자, 의원님. 생각이 듭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결심 공판 전에 소송 지휘를 해서 피고별로 시간을 좀 나눠서 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기현 재판부 재판 진행이 물음표가 자꾸 달리는 거예요. 무슨 판사님께서 소송 지휘를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 지휘를 하고 할 권한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 온 것을 보면 소송을 지휘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그냥 뭐 시간 가면 가는 대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 지금 재판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원래 가시적인 지난해 연말까지 선고를 끝내겠다고 선언을 지금 했었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자칫 크게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무한의 2월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관 인사 이동이 보통 2월 초 2월, 예. 보통 그게 문제죠. 법관 인사 이동이 있고 법관 인사 이동이 이번에 직원 포함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 재판부가 법관 인사 이동 대상이 돼 버리면은 새 재판부가 와야 되고 새 재판부 오면 재판 갱신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무한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구속 기한 제한이 또 따라붙죠. 네네. 그러면 재판 자체가 엉망이 되고 정치적으로 더 악용되게 되는 건데 우리 뭐 전 국민이 다 봤어요. 내란인 거. 전 국민이 다 본 이 명백한 사건을 이렇게 끌다가 다음 재판부로 넣긴다라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일인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이렇게 지금 사건을 병합하면 제가 사건 병합에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지. 사건 병합하면 8명의 피고인의 사정을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사람의 뭔 사정이 있으면 다 같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나눠놨으면 한 사람 사정만 보면 되니까 매일 재판해도 되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탕탕탕 끝내가면 될 일을 8개 몰아놔 버리니까 한 명이 발목 잡으면 다 같이 발목 잡혀버리고 한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또 다 같이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재판을 열 수 있는 날 자체가 며칠 안 남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2월 인사 이동까지 시간을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구형이 늦어지면 선고 또한 늦어질 게 뻔한데. 그분의 속을 알 수는 없으나 2월 초면 재판부 변경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 봐야 보름이나 3주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병합을 함으로 인해서 8명의 피고인의 사정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잡지도 못한다. 그럼 며칠 남지도 않는데 8명 중에 이렇게 발목 잡아갈 것도 분명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소송 지휘 없이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하거나 고의적이거나. 네. 자, 강 기자. 그날 법정에 있었죠? 네네. 실제 지기현 재판부의 소송 지휘는 어땠습니까? 네, 김 전 장관 측이 지연 전략을 펴는 동안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특별히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모욕하거나 공소 사실과 상관없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변호인들이 돌아가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해도 지 부장판사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을 뿐입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13일로 연기하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는 차원이라며 일각에선 재판을 늦게 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빼고 계속 재판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부장판사가 소송 지휘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날 재판에 임하는 윤석열 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재판이 이제 일단 본인 차례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재판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가끔 졸기도 하고 네, 아니면 네. 뒤에서 허허 웃음 짓는 것이 이제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뭐 쉬는 시간은 이제 변호인들과 이야기하고 이제 대기실로 돌아갈 때 이제 주머니에 손을 꽂고 돌아가기도 하였고요. 네, 참 불량한 태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일단 구형을 먼저 예상을 해봐야 될 건데 네. 지금 내란 혐의가 적용된다면 선택지는 사형 무기 중에 두 개밖에 없죠. 세 개조가 약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죠. 자, 그런데 회의를 특검이 했는데 사형보다는 좀 무기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좀 밖에서 들려요. 실제 들립니까? 뭐 저기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특검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저는 그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판단의 근거는 첫 번째는 과거 선례가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질의 불량함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재판 임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고려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선례를 보면요. 과거에 뭐 전두환 사형 구형 사형 선고 1심에서 나왔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뭐 또 그 정동연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네네. 김대중 대통령님 도우셨던 그분들도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왔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은 증거도 없었고요. 증거도 없었고 또 아무런 액션 들어간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헌정 질서 문란 목적으로 준비 행위 또는 헌정 질서 문란 목적으로 실행 행위가 있어버리면 이게 성립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헌정 질서 문란 목적 준비만 가지고도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왔던 선례들이 어쨌든 권위주의 정부에서 나왔었죠. 네네. 그때 당시에 네. 증거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헌정 질서 문란 목적인 건 우리가 다 명백히 봤죠. 또 준비뿐만 아니라 실행에 나갔습니다. 실행도 그냥 실행이 아니라 군과 경찰을 총동원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또 죄질이 매우 나빠요. 네. 당시에 군경을 동원해서 이렇게 국회를 직접 침탈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시도는 우리 헌정사상 첫 네, 시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체가 죄질이 최악인 거고요. 그 이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체포방해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죄질이 나쁜 거고요. 체포방해라는 게 그때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진입하는 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가잖아요. 네네. 이만큼 죄질 나쁜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날 이때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결심 제일 공판 크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혼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력과 완벽히 충족했고 죄질이 최악인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형 구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려면 뭔가 봐줄 요소가 있어야 돼요. 봐줄 네. 요소가 어디 있어요? 봐줄 요소가 헌정 뭐 목적이나 실행 준비나 실행이나 이 이후의 수사나 재판이나 체포 거부나 봐줄 요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형 구형 나와야 돼요. 자, 강 기자. 네. 법조계 기자들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특검의 구형을? 특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30년 전에 한번 돌이켜 본다면 검찰은 이제 30년 전에 같은 법정에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불행한 과거사를 단절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또다시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다수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네네네. 않았던 만큼 실효적 구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원님, 네. 내일 결심에서는 구형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지금 피고 7명은 끝났고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로지 윤석열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구형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피고인 윤석열의 의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미 피고인 김용현 서증조사 할 때에 뭐 재판 소송 지휘를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다 줘버렸는데 피고인 윤석열 변호인 할 때만 갑자기 들어오면 이것도 또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손 놓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마음 놓고 지금처럼 혀 짧다면서 천천히 가기 시작하면 서증조사도 못 마치고 내일 또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지금 왜 이분들은 이렇게 비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아저씨가 마음 먹고 내가 한 13시간 최후 변론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뭐 직위원 부정이 이거기에 대해서 소송 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끝내지를 못하죠. 재판부는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 지휘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이거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일까봐 병합 얘기 나왔을 때 그걸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유능한 재판부,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국민도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소송 지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앞의 일도 예상하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이런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여론의 압박 또한 만만치 않아서 지기현 네. 재판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론의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만약 내일 구형이 이루어지고 그 구형이 사형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아니면 예상하는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의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발 더 나가 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례들도 다 선고도 사형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있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을 위협하고 실탄이 배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무장 군인이 난입하는 유사에 없었던 전두환도 안 했던 일을 했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 이후에도 재수 증거 인멸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 당시에도 체포하러 오는 경찰들을 살해할 시도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분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죄질이에요. 당연히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고 뭐 만약에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관이 법의 정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선입견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판단은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내란죄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5,200만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려고 했던 죄. 그래서 영연벽을 몇십만 개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죄예요. 그런 죄면 당연히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형 선고는 필요하고 법관이라면 법의 정신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려되는 거는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 네네. 재판을 끌어온 것들을 보면 과연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 그걸 선고할 용기가 있을까? 또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 기자, 이외에도 체포방해 혐의 건 관련해서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죠. 그건 언제입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얼마를 구형했죠? 10년 구형했습니다. 이 10년은 좀 중징계로 엄벌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이걸로 어떻게 법리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우선은 만약에 저는 사실 이거 살인 미수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더 네. 올라갔을 텐데 그렇게 네. 구성하지는 않고 단순히 뭐 체포 방해 정도로 구성을 했고 그렇게 법리를 구성했다면 뭐 10년 구형은 많이 구형한 걸로 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뭐 특검에서도 좀 조심한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법리 적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체포 방해 관련된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뭐 너가 왜 저 경찰들 못 막냐 배신자냐 이런 진술도 나오고 막
총을 쏴라 하고 나오잖아요. 이걸 해석하겠다면 저는 이것도 살인 미수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고 단순 체포방해 제일 낮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법 적용에 있어서도 체포방해로 가고 나면은 뭐 검찰 구형도 10년밖에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지금 특검에서 저는 사형을 구형할 거라 생각하는데 특검에서 또 무기징역 구형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겁먹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 겁먹어서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네네. 날카롭게 정확하게 재단하고 요구할 것 구형할 것 구형하는 기관이지 왜 겁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에 대한 법의 심판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직연재판부가 어떻게 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이번에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김상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